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안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김하연입니다. 여러분들과 에너지에 관해 오늘 이야기 해볼 건데 혹시 에너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에너지요? 에너지 하면 뭐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바. 공부할 때 또 체육할 때 필요하죠, 진짜. 네, 저는 힘이요. 넌 나의 에너지야. 그런 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에너지에 관해 이야기하러 온 서울대학교 이효 교수입니다. 혹시 전기가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아니요. 갑자기 온 세상이 또 정전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요, 이번 여름에 그 전기가 끊겨가지고 에어컨에 못 킨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는 진짜 핸드폰 없이 못 살거든요. 근데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전기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이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이 귀한 전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 수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 학교마다 그 태양열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맞아. 저는 강원도 놀러 갔었을 때 그 풍력 발전기 그거 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제 태양, 풍력, 수력 이런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친환경적이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뿐만 아니라 상업용으로 필요한 전기를 대용량으로 만들기에는 가격이 매우 비싸요. 그러면 비교적 재생에너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화력발전은 어떨까요? 공장 같은 거 보면 막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공기오염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환경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또 화력발전은 다른 에너지보다 비교적 조금 저렴할 수는 있는데,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대기를 오염시켜 환경에 안 좋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는 봤다.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핵분열의 원리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핵분열이란 이제 무거운 핵에 저희가 중성자 하나를 이렇게 쏩니다. 그럼 이제 중성자가 핵에 들어가서 핵을 두 개로 쪼개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중성자가 발생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막대한 에너지가 열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활용해서 저희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원자력 에너지 발전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영화나 뉴스에서 봤는데 원자력 폭발 사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사능 유출되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요. 물론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원자력 사고는 크게 3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는데요. 체르노빌 원자로는 과거 동유럽에서만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였어요. 근데 이 발전소가 약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마치 자동차로 치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마치 엑셀처럼 작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수를 만나면서 사고가 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원자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동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형이 가동되고 있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는 큰 쓰나미가 덮쳐서 난 사고예요. 그래서 즉 요약을 한번 하자면, 이 사고들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약 50년간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 대형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나 보던 둥그런 기둥 같은 그 건물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 에너지원이라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원자력 에너지에 상상력을 입히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처음 휴대폰이 우리가 나왔을 때는 주머니에 담을 수도 없고 굉장히 크기가 무거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그 작은 휴대폰 안에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도 더 작아지고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원자로를 스몰 모듈러 리액터, 약자를 따서 스몰의 S, 모듈러의 M, 그리고 리액터의 R 이렇게 해서 SMR이라고 우리가 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작고 더 안전해지면 전력 공급이 필요한 이제 극지나 오지 같은 데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치할 수가 있고 또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를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SMR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이를 세계 곳곳에 보급하려는 기술 및 정책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그거 봤어요. 빌 게이츠하고 그 화성 갈 거니까 누구였지? 앨런 머스크. 일론 머스크 맞아.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그 사업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원자력 쪽에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을 이제 연구하는 그 국립연구소나 그리고 원자력 관련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거고 또 앞으로 많은 벤처 회사들도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력 공학은 여러 이제 공학 기술을 합치고 융합해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학문인데 좀 더 우리가 넓게 바라보면 사회 속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여러 공학과 사회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땠던 것 같나요? 저는 에너지에 좀 관심이 있었어서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원자력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전기를 줄이고 그리고 SMR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예, 다들 잘 실천해주고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